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자신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성장을 추구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계단을 성장해서 다른 모습의 나로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하면 우선 나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자신감이 막 솟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이런 내 모습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줄 거라 기대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짜증의 대상이 알고 지내던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나 배우자인 경우도 있다는데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쑥쑥 성장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사실 주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내 모습이 굉장히 낯설 거란 점이에요. 나의 성장으로 인해 내가 위치 변동을 겪으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주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야 뭐야? 너 요즘 이상하다? 너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서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전 제퍼스가 조언을 드립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겁먹지 말고 성장의 길을 그대로 가라. 그러다 보면 나머지 관계는 알아서 질서가 잡힐 것이다.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훨씬 순탄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오랫동안 꿈꾸던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해진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변화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개과천선하는 중인데 말이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당신의 모습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그러한 상호작용이 깨졌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혼란스러움은 아주 성가신 것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들은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나? 아니면 우리를 성장의 사다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나? 아니면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오염되나? 그들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한 것을 축하해주나? 아니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만약에 대답이 후자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약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들이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다. 우리 대부분은 투덜거림과 푸념을 멈추고 나서야 자신이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걸 알게 된다면 상황은 저절로 개선된다. 어떻게 그럴까?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성장하면 더 이상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옛날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옛 친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이다. 우선 그런 걱정은 그 친구가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제 넘은 생각이다. 그 친구를 우습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친구들도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될 수도 있다. 그들도 힘과 행동과 사랑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성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새로 사귀게 될 친구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사람들이 필요하다. 멜린 퍼거슨은 뉴에이지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야 할 때에는
다리를 지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절망과 타성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도움이 된다. 그렇다. 사람들을 보다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좋다. 스스로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다면 여행이 더 즐겁고 수월해질 수 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분위기도 밝다. 그들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므로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다.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중요한 문제다. 종종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다.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배를 흔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결국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결혼 생활에서 둘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불문율의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될지도 모른다.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기존의 관계보다 성장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익숙한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모험을 하려면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만일 배우자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면 영원히 성장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결혼 생활에 긴장이 심해질 것이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며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가능성을 꿈꾸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당황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뿐만이 아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은 토라지고 부모들은 비판적이 될 수도 있다. 그들 역시 지금까지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호하고 다정한 말투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다. 너 정말 그거 할 수 있겠니? 하지만 부모들은 그런 식의 말에 자녀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면 반성을 하고 중단을 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내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걱정을 하는 거냐고 반박을 했더니 그제야 어머니는 내가 걸음마를 갓 시작했을 때부터 대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의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요즘은 항상 내게 격려를 해준다.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분명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이 비난하는 말에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비난의 말을 들으면 그들을 꼭 안으면서 이야기해주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하소연을 하거나 불평을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화낼 필요도 없다. 사람들의 비판에 초연해지면 그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한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그들을 통해 부적절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 당신을 성장하게 해줄 길을 따라가 보자. 주변 사람들이 결국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이다.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사랑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인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건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